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매매 도우미 차트 읽어주는 여자 잼나는 걸입니다. 지난 시간에 차트 보는 법, 주문 방법, 잼나는 걸 매매법 첫 번째 화살표 신호 전략 매매까지 함께 하셨고요. 오늘 3일차에는 잼나는 걸 매매법 7가지 중에서 두 번째 보조 신호 전략 매매, 또 세 번째 이평선 전략 매매, 네 번째 지지선 저항선 전략 매매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일 4일차에는 나머지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또 함께 하실 거고요. 자,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잼나는 걸 차트창과 매매창을 띄워 놓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매매창과 주문 넣고자 하는 매매 거래하는 매매창과 차트창이 같은지를 한번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전략 보조 신호 전략 매매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상에서 보여지는 이 형광색, 연두색 형광색 점선과 팥죽색 점선으로 이루어진 이것들이 보조 신호 보조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형광색 보조선은 상승을 의미하고요. 팥죽색 보조선은 하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선들은 캔들이 완성이 될 때, 종가가 확정이 될 때 생기는 거고요. 종가에 생기는 거고, 첫 번째 매매법 배우셨던 화살표 신호는 캔들이 시작이 되고 한 틱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한 틱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화살표 신호가 생깁니다. 화살표 신호가 보여지면 그 신호대로 매매를 하시면 되겠고요. 보조 신호는 캔들이 완성이 되고 완성될 때 이렇게 생깁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 보조 신호가 지금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얘는 확정이 된 게 아닙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이 캔들이 완성이 되어야지만 그 종가가 그 가격 정도에 일치하는 종가가 있을 경우에 종가에 보조 신호가 생기고요. 그 생기는 색깔에 따라서 매수를 할 것인지 매도를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신호는 캔들이 완성이 되고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 생겼던 보조 신호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겠죠. 보조 신호가 색깔이 연두색 형광색을 띠면 매수 쪽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돌파 매수 쪽을 하시면 되겠고 팥죽색 보조 신호가 생기면 붕괴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잼나는 걸 매매의 아주 기본적인 거 진입은 다 캔들이 형성이 되고 시작이 되고 2분 안에 주는 신호 어떤 선들을 돌파를 하거나 아니면 화살표 신호가 나오거나 해서 진입하는 타이밍이 2분 안에 생겼을 경우에만 진입을 하셔야 되겠고요. 주문을 넣어놨는데 또 그 캔들이 생성이 되고 2분이 지나서까지 체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계약은 취소를 하고 기다리셨다가 다음 캔들이 주는 신호를 받아서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신호 같은 경우에 캔들이 완성이 될 때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형광색 보조 신호인 경우에 형광색 보조 신호가 생기고 나서 이미 돌파를 한 상태에서 시가가 형성되는 캔들들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팥죽색 보조 신호를 만들어 놓고 하락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팥죽색 보조 신호를 만들어 놓고 그 아래쪽에서 캔들이 형성이 되는 것은 매도 쪽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캔들이 완성될 때 보조 신호를 만들어 놓으면 그 보조 신호들을 돌파하거나 붕괴할 때 그 보조 신호 가격에 보조선 가격에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 신호는 시작이 되고
화살표가 보여졌을 때 그 캔들의 시가에서 진입을 하는 게 되겠고요. 보조신호, 보조선 매매는 보조선, 보조신호 가격에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돌파나 붕괴가 확인이 되고 나서.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돌파돼서 캔들이 형성이 되거나 이미 붕괴돼서 캔들이 형성되는 것으로 매매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만들어진 게 팥죽색 보조 신호가 되겠고요. 이 팥죽색 보조 신호를, 팥죽색은 붕괴 매도를 잡는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붕괴하는 걸 확인을 하시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새로운 보조 신호를 만들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 신호에 대한 매매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전략을 설명을 좀 해드리고 현상이 나오면 그 현상에 맞춰서 매매법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 세 번째 이평선 전략 매매가 있습니다. 이평선 전략 매매는 12평선이나 22평선을 돌파하거나 붕괴할 때 여러분들이 매매 진행을 하시는 것이 되겠고요. 가격은 이평선, 그 현재 형성하고 있는 이평선 가격에서 매도나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보조 신호와 똑같이 캔들이 생성이 되고 2분 안에 돌파나 붕괴가 일어나야 되겠고요. 돌파는 당연히 매수, 붕괴는 매도로 진행을 하시겠죠. 또 돌파나 붕괴를 확인하고 주문을 넣었는데 2분 안에 체결을 시켜주지 않으면 반드시 취소하고 기다리셨다가 다음 캔들이 주는 신호를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세 번째 잼나는 걸 매매법 이평선 전략 매매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지지선 저항선 전략 매매가 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은 용어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요 화면을 좀 보시면 여기 화살표 보여지는 요 캔들들을 모여있는 캔들을 보면 똑같은 고가들이 가격이 거기까지 상승을 해서 더는 상승을 못했습니다. 이거를 선으로 이어 놓으면 이거를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더는 뚫고 올라가지 못하게 저항을 한다 해서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또 여기를 보시면 캔들들이 요 가격, 이 저가, 같은 저가를 형성하면서 그 가격을 붕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같은 저가를 형성하는 두 개 이상의 캔들이 있을 때 그걸 선으로 모아놓으면, 선으로 그어놓으면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뚫고 내려가지 못하게 지지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지지선을 붕괴를 하게 되면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조 신호와 이평선, 저항선, 지지선 매매는요. 다 1차 돌파를 했다가 다음 캔들이 다시 지지선이나 저항선을 만들지 않고 보조 신호를 만들지 않고 돌파를 했던 신호들의 반대로 움직일 경우에는 다시 역으로 매매를 하셔도, 진입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팥죽색 보조 신호 같은 경우는 하락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하락한 이후에 다시 이 보조 신호를 돌파를 하게 되면 이때는 매수 쪽 진행이 가능하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형광색 보조 신호도 마찬가지겠지요. 저항선이나 지지선도 일단 돌파가 일어났다가 다시 붕괴가 되면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평선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신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매매를 하시다 보면 디테일하게 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평선들, 12평선 특히 핑크색 선을 12평선이라고 말씀드렸죠. 12평선들 위쪽에서 나오는 매도 신호들을 잡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매수 진행은
아래쪽에서 나오는 매수 신호들을 잡고 매매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매매에 조금 더 차질 없이 수익을 가져오시는데 조금 더 편안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같은 고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그 전에 저항선, 이 캔들의 이 음봉의 고가가 여기고요. 이 양봉의 고가도 거기입니다. 그러면 두 개 이상의 같은 고가를 가진 캔들이 있을 경우 이 가격을 선으로 그어 놓으면 52.02 가격이 저항선 가격이 되겠고요.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미 돌파를 하고 다시 붕괴할 경우에는 역으로 매도 쪽 진행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겠지요. 세 가지 매매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캔들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보조 신호 전략이나 이평선 전략, 지지 저항선 전략에 맞는 상황이 되면 그 매매법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1시 9분이고요. 새로운 캔들이 떨어졌습니다. 여기는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저가가 똑같이 형성이 된 두 개 이상의 캔들이 있을 때 이 가격을 지지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요. 그럼 지금 가져와 볼 수 있는 매매는 지지선 붕괴나 저항선 돌파 매매를 또 가져볼 수 있겠고요. 지지선과 저항선이 생겼기 때문에 그 매매를 가져와 볼 수 있겠고요. 이평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이평선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이평선 위에 가격이 위치하기 때문에 붕괴시킬 경우에는 매도 쪽으로 붕괴를 확인하시고 이평선 가격의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팥죽색 보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서 가져볼 수 있는 세 가지 매매법을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이 보조신호 붕괴가 되면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2분이 지나서 나오거나 돌파 붕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2분이 지나서 나오거나 그 전에 신호가 나와서 진입 신호를 주어서 주문을 넣어 놓았는데 2분 동안 9분에 생성이 됐기 때문에 11분까지 그런 현상이 나오거나 체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그 원칙을 꼭 지키셔서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매매를 여러 번 하지 않고도 충분한 수익을 가져오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매매법을 지키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12분의 캔들이 다시 형성이 될 거고요. 이 캔들이 어떻게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조 신호도 만들 수가 있고 지지선, 저항선도 새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평선은 이미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이평선들을 붕괴나 돌파가 일어나면 또 그거에 의한 매매를 또 하실 수도 있겠지요. 자, 12분의 캔들 옆에 떨어지는 거 보시면 화면이 살짝 왼쪽으로 움직입니다. 캔들이 떨어지게 되면 자, 아직 새로운 캔들 떨어지지 않았고요. 요 상태대로 캔들이 형성이 된다고 하면 새로운 캔들이 생겼네요. 52.00 가격에 새로운 캔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 이미 생성된 지지선도 여기에 있고요. 이 저항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저항선 매매를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저항선 돌파는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겠고요. 돌파한다는 것은 52.00
공 하나를 가격을 터치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터치가 2분 안에 확인이 되면 52.00 가격, 저항선 가격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붕괴 돌파가 일어나고 있지 않고 돌파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2.00에 주문을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주문 체결이 됐습니다. 매수로 진행이 됐고요. 그러면 수익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한 5틱 정도만 빠르게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5 정도까지. 항상 수익이나 손절은 다 어디? 매수로 진행했을 경우는 반대편인 매도 쪽에, 매도로 진입이 됐을 경우는 반대편인 매수 쪽에다 걸게 되고요. 손실은 이렇게 스탑란에, 저번에 보여드렸을 때는 여기에 MIT라고 되어 있었죠. 스탑란 쪽에 거시면 되시겠습니다. 수익을 이렇게 걸어 놨는데 수익을 짧게 줬다가 52.01이나 02를 터치를 했다가 다시 이 가격을 붕괴를 하게 되면 수익 자리를 2틱짜리로 빨리 변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52.01이나 02까지 터치를 했다가 다시 52.00을 붕괴를 하게 되면 52.01 한 틱이라도 수익을 지금 준 상황이지요. 이런 상황이었다가 51.99를 터치를 하게 되면 매수로 진입했기 때문에 다시 52.00이 붕괴가 확인이 되면 여러분들은 수익 자리를 2틱짜리로 변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항선 돌파 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항선은 고가가 같은 2개 이상의 캔들의 그 고가를 선으로 이어놨을 때 위쪽으로 뚫고 올라가다가 더 이상은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생긴 가격, 생긴 선, 그것을 저항선이라고 하고요. 돌파가 확인이 되면 저항선 가격의 매수 쪽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2.00이 다시 붕괴가 확인이 되면, 붕괴된다는 건 이 가격의 밑에 있는 가격을 터치한다는 게 되겠고요. 51.99를 터치하게 되면 수익자리 5틱에다 놨던 수익자리 이렇게 붕괴가 확인이 되게 되면 얼른 2틱짜리에다가 수익자리를 변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변경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 이렇게 진입을 해서 수익자를 변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캔들이 화살표 반대 신호가 보여지면 반드시 그 화살표를 반대 신호를 준 그 캔들의 시가에서는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캔들이 시작이 됐는데 이렇게 한 틱, 지금 매수로 진행을 했으니까 무슨 화살표 신호? 매도 화살표 신호인 파란색 속빈 화살표 신호가 보여지면 이 캔들의 시가인 52.00에는 수익은 지금 2틱짜리로 변경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캔들이 그렇게 매도 화살표 신호를 보여주게 되면 그 캔들의 시가에서는 청산을 한다. 그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한 건 여러분들이 제 리딩 방송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정확하게 익히시면 되겠고요. 잼나는 걸 유튜브 동영상, 유튜브에 매매법을 계속 공유를 해서 올려놓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서 정확한 매매법 익히셔서 매매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손절자리는 보통 낮 시간에는 한 15틱이나 20틱 정도 같이 가져가셔도 되고요. 한 20틱 이상의 손실을 준 캔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트레이딩 기법에 다 있습니다. 20틱 이상의 손실을 주는 캔들이 완성이 되고 나서 그 캔들에 매수로 진행했을 때는 저가 붕괴, 매도로 진행했을 때는 고가 돌파를 하면 저가나 고가 가격에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실을 거기까지 보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매를 하시다 보면 항상 그걸 아쉬워하세요. 손실을 너무 일찍 손절을 끊어내거나 그러셨을 경우에 다음 상황이 다시 나한테 수익을 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일찍 손실을 끊어내시면 손해만 초래를 하기 때문에 다시 수익 자리로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손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확한 손절법도 익히셔서 매매를 하시면 해외 선물 거래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캔들이 다시 떨어졌고요. 18분에 캔들이 형성이 됐는데 아직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그런 액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시작됐는데 이 캔들들이 다 매수나 매도를 화살표 신호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화살표 신호, 매도 신호가 나오면 자, 매도 안 줬죠? 화살표 신호. 그러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게 되면 손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자를 변경해 놓은 상태에서는 다른 변경은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낮 시간이라서 움직임이 조금 둔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린 보조 신호 전략 매매, 이평선 전략 매매, 지지선 저항선 전략 매매 중에서 상황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아까 다 드렸고요. 지지저항선이 뭔지만 아시면 진입 타이밍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현상이 나타나면 그렇게 진입을 하셔서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조 신호 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또 돌파나 붕괴가 일어나면 또 진입을 하셔서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네, 처리가 됐습니다. 두 틱 수익을 가져오고 끝났네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또 매매를 하시다 보면 또 아쉬워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수익자리를 두 틱자리로 변경을 해놨더니 내 수익자리, 원래 놨던 수익자리까지 가더라. 그래서 상승할 것 같으니까 수익자리 변경을 한다. 수익자리 변경은 언제만 하시면 되냐면 지금처럼 원래 진입했을 때 설정해 놓은 수익을 주지 않고 캔들이 반대로 역으로 진행이 됐을 경우에 수익자리를 변경했을 때 이때만 수익자리를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보조 신호도 만들지 않았고 지지저항선도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여기가 지금 저항선 자리입니다. 근데 이미 돌파를 한 다음에 이 저항선은 돌파로 쓰여지는 저항선입니다. 1차 돌파를 한 다음에 만약에 어떤 캔들이 지금 이 캔들이 이 가격을 2분 안에 붕괴를 하면 다시 매도 쪽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52.02 매도 쪽 진행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반드시 시간 확인하시는 거 잘 체크하시고요. 매매법을 제대로 익혀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편안한 상태에서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는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 전체적인 추세나 흐름을 알기 때문에 진입 자리만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 그러시면 수익을 가져오시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수익 자리를 5틱이나 7틱이나 10틱이나 여러분들이 또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차가 다 틀리기 때문에 진입 자리는 똑같아도 그런 현상들은 같이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수익과 손실은 여러분들이 손실은 말씀드렸던 걸 지키시면 되시겠고요. 수익은 여러분들이 개인 컨트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2.02 저항선 이미 돌파돼서 다시 그 저항선을 붕괴하면 매도 쪽 진행을 하셔도 좋겠다. 다만 2분 안에 붕괴 현상이 나와야 되고요. 주문을 넣어놨는데 2분 안에 체결을 안 시켜주면 또 취소하고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캔들에서 매매 진행하신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매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신호 전략 매매는요. 캔들이 완성이 될 때 보조신호가 형광색 보조신호 내지는 팥죽색 보조신호가 생기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캔들이 형광색 보조신호는 매수 쪽으로, 팥죽색 보조신호는 매도 쪽으로 붕괴나 돌파를 확인한 후에 그 보조선 가격에 매매를 하시면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평선 전략 매매는 이 이평선들을 돌파나 붕괴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돌파, 붕괴, 이평선 가격에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 저항선 전략 매매, 이것들은 지지선과 저항선을 어떤 캔들이 돌파나 붕괴, 지지선과 저항선이 생기고 난 이후에 돌파나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 지지선, 저항선 가격에 매매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만 이평선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고점이나 저점을 갱신을 하고 이평선을 돌파, 붕괴가 일어났을 경우 첫 번째 돌파나 첫 번째 돌파에는 매수나 매도, 매매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고요. 두 번째 매수나 매도, 붕괴나 돌파가 일어났을 경우에 매수 매도를 진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4분 캔들이 진행 중에 있고요. 보조 신호를 만들고 있지도 않고 또 이평선을 붕괴를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 자, 기존에 만들어 놨던 이 저항선 자리를 24분 캔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26분 안에 붕괴가 일어나면 여기서 다시 매도 쪽 진행도 가능하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운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근데 26분이 되면 24분 캔들이기 때문에 26분이 되면 당연히 계약은 취소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문을 넣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잠나는 걸 매매, 보조 신호 전략 매매, 이평선 전략 매매, 지지선, 저항선 전략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리딩 방송에서 여러분이 충분하게 지금 내보내드리는 방송은 아카데미를 정식 진행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법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매매법에 의한 신호가 나오면 신호대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가 다시 나오지 않으면 다음 캔들이 형성이 되고 다음 캔들이 27분에 형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지 않으면 세 가지 매매법, 오늘 배운 세 가지 매매법 중에 한 가지라도 나오면 그거에 의한 매매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3일자 교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분 캔들이 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분의 캔들 형성될 것 같고요. 잼나는 걸 매매의 가장 우선적인 매매 신호는 화살표 신호입니다. 화살표 신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배우는 것은 화살표 신호에 의한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화살표 신호를 주더라도 매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오늘 보조 신호나 아니면 이평선, 지지저항선에 의한 매매가 할 수 있는,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매매법을 시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7분에 형성된 캔들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29분까지. 여기 저항선을 다시 붕괴를 하게 되면 붕괴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평선 매매는 1차 붕괴나 돌파에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돌파나 붕괴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평선 가격에 매수나 매도 쪽으로 진행을 하셔야겠습니다. 지지저항선 만들어 놓은 게 없죠. 여기에 있는 저항선, 이평선, 보조 신호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 신호에 의한 매매는 이 시가에, 지금은 빨간색 속빈 화살표이기 때문에 이 시가에 매수 쪽 진행을 하시면 되겠지요. 29분까지 저항선을 붕괴하거나 이평선을 붕괴하지 않으면 매매 진행을 하지 않을 거고요. 오늘 아카데미 교육은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붕괴될 생각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오늘 잼나는 걸 매매법 3가지를 진행을 해봤고요. 진입하는 시점만 다르고 주민이나 수익 청산 손절은 1일차에 트레이딩 기법에서 배운 대로 실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에 이어서 아카데미 4일차 매매법 3가지를 함께 또 하실 거고요. 마지막 5일차에는 안내드렸던 것처럼 어떤 상황에 지금 현재 진행해 볼 수 있는 매매법들, 잼나는 걸 7가지 매매법 중에서 진행 가능한 매매법들을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행복한 날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선물 매매 도우미 차트 읽어주는 여자 잼나는 걸이었습니다.